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독립적인 시리즈를 갖고 있는 4명의 히어로 이외에 드디어 다크 히어로 퍼니셔의 독립적인 드라마의 예고편이 얼마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짧은 예고편이었지만 퍼니셔의 과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장면들을 여러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런 장면들은 퍼니셔가 악당은 죽음으로 응징한다는 결심이 생기게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블의 다크 히어로의 대표주자 퍼니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퍼니셔의 실사판은 이번 넷플릭스가 처음이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1989년, 2004년, 그리고 2008년작이 있었는데요. 세 개의 영화 모두 완성도나 액션, 그리고 퍼니셔라는 캐릭터의 특징을 꽤 괜찮게 살렸다고 평가를 받았으나 가장 마지막 2008년작이 제작비도 회수를 못할 정도로 흥행에 실패해서 결국 다시 디즈니에게 퍼니셔의 판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넷플릭스의 데어데블 시즌2에서 퍼니셔가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분류되어서 그런지 매우 잔인하게 악당들을 처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감옥에서 맨손으로 다른 죄수들을 처리하는 장면은 디즈니라는 가족주의 자회사가 뒤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도 잔인하게 그지없는 퍼니셔를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잠시 퍼니셔의 원작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면, 퍼니셔인 프랭크 캐슬은 1974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코믹스에서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지식이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슈퍼히어로가 된 기존의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퍼니셔는 미국 해병대 소속의 저격수였습니다. 판단력이나 명중률이 뛰어나서 저격수에 착출된 것도 있었지만 애초에 해병으로서의 전투 능력이 초인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퍼니셔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2명이 있었습니다. 미 해병으로서 베트남에서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귀국한 뒤에 퍼니셔는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퍼니셔의 가족들이 다같이 센트럴파크로 가족 소풍을 나갔는데, 한 유명 갱단이 누군가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장면을 다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갱단은 이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퍼니셔의 가족에게 총을 난사해버렸고, 이때 퍼니셔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퍼니셔는 일반적인 시민들처럼 경찰들에게 범인들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 내부에는 이 갱단과 가깝게 이어져 있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에 정의가 없으니 내가 알아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결심한 퍼니셔는 이때를 기점으로 마피아 전체와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퍼니셔는 혼자서 마피아 전원을 살해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악당이라면 무조건 죽음으로 응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다크 히어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정의나 법치와 같은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히어로들과는 다르게 애초에 탄생 배경이 복수와 함께 시작된다는 이색적인 점은 퍼니셔를 1970년대 미국 코믹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들 중 한 명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인기는 당시 대표적인 소수의 히어로들만 가능했었던 실사화까지 이어졌고, 죽음으로 복수를 한다는 특성상 그 잔인함을 영화에서도 유지하면서 아이들이나 보는 슈퍼히어로라는 9세대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대표성을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TV 시리즈 스파이더맨에서는 무자비함이 제거된 퍼니셔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미국 해병대 출신의 군인이라는 점이 다이긴 합니다만, 그 덕분에 무술의 달인, 전장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모두 능숙하게 다룰 줄 알며 뛰어난 전쟁 지략가로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악당들에게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니라 실력과 전략을 겸비하고 싸우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퍼니셔라는 캐릭터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게리 콘웨이는 애초에 퍼니셔를 메인 히어로들의 보조 수준으로 출연시키려고 만든 거였는데, 나중에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1982년에 데어데블 만화책에 출연했을 때는 주인공인 데어데블보다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 연말쯤에 공개될 퍼니셔의 첫 번째 시즌의 예고편에서는 다른 영화판 퍼니셔들과 유사하게 프랭크 캐슬이 어떤 이유에서 악당이라면 무조건 죽인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는 원작에 가까운 설정을 갖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오리지널스러운 퍼니셔를 원하시던 분들을 열광하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 드디어 4명이 모여서 활동 중인 디펜더스와 어떤 구도의 관계를 갖게 될지도 주목해볼 만한 점인 것 같은데요. 딱 보기에도 퍼니셔는 각자의 이유를 갖고 정의를 추구하는 디펜더스와는 매우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은데, 데어데블에서와 같이 동료도 적도 아닌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올 연말에 공개될 퍼니셔의 이야기도 궁금하지만, 이번 퍼니셔가 추구하는 정의가 뭔지 더 명확하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제 생각엔 어떤 식으로든 살인은 정당화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법적, 도덕적 가치관을 저버리고 자신이 죄악의 덩어리가 되더라도 악당들을 죽음으로 박멸하겠다는 다크 히어로 퍼니셔.
저는 퍼니셔의 이러한 결정이 일부 현실적으로도 비현실적으로도 느껴졌지만 그 결정의 배경이 가족의 억울한 죽음이었다면 누군들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무게감 있는 히어로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복잡하고 멋진 다크 히어로 퍼니셔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